지난번에도 빨리 가판 위에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 했으면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이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책임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106일 만에 처음인데요.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진통을 장기간 외면하던 박 대통령이 선장 책임론을 꺼내든 모양새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정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 참사의 책임을 청해진 해운과 고 유병헌 전 회장 그리고 선장 선원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9월 3일 정승조의 뉴스트라다무스 시작합니다. 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먼저 정가 소식 살펴보죠. 여의도 리포터 시간입니다. 김유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예, 비 많이 오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세월호 특별법 중재 움직임에 반대를 이제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 표정이 어떤지 궁금한데 무슨 얘기들 나왔나요? 네, 이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의장이기 이전에 새누리당 소속 중진 의원이었죠. 예. 의장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정의화 의장이 어떤 인물인지 많이들 아실 테지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장준하 선생 유골이 공개되고 타살 논란이 다시 한번 거세게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정의화 당시 새누리당 의원, 의사 출신입니다. 공개된 유골을 보고 트위터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장 선생의 두개골이 신경외과 전문의인 내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타살이라고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예. 정 당시 의원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화 의장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사안에 따라서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고 야당으로부터 합리적인 대화 상대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정 의장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기대가 내심 컸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실세라는 사람들 잇따라서 정의화 의장의 중재를 거부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오늘 아침에 이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를 질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예.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는 여당이 과연 세상에 있나, 세월호 가족 도와주면 야당이고 안 도와주면 여당이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국회 부의장이기도 한 이석현 의원은 의장이 여야를 중재하겠다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절한 것은 충격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의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그 새누리당은 어떤 의도였을까 궁금해지는데 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제 추측을 함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의 말을 전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이었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의화 의장의 중재 의사를 단칼에 거부했는데 무시하는 거다. 대체 청와대의 지침이 얼마나 세길래 자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이런 중재 의사를 일개 수석 부대표가 단칼에 무시하는가. 누군가 지킬 사람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물상식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의중을 떠받드는 데만 골몰한다고 보고요. 이 당청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했던 김무성 대표에게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들려오는 얘기들로 또 한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이 정 의장이 중재 의사를 밝혔던 게요. 네. 이 박영선 위원장의 부탁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자당이 아닌 새정치연합 쪽의 부탁에 따라서 정치적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데 대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네. 그 정의화 의장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제 반응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네. 뭐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기가 물론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저런 통로로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내지는 나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을 듣고는 정의화 의장이 굉장히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심지어는 김재원 의원이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집무실 방문하는 걸 거부하겠다. 앞으로 이런 뜻을 밝혔다는 뒷말도 있고요. 예. 뭐 이렇게 화가 많이 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새누리당 내부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예. 한 가지 확실한 건 어쨌든 의장하고 새누리당 지도부 사이의 관계는 대단히 경색됐다 이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본인이 새누리당 출신이고 지금은 이렇게 당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새누리당 오늘 아침 회의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세월호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실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아예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사실상 새누리당이 출구 전략을 수립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고 못을 받고 또 선을 긋는 그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예. 일단은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생각해 본다면 그럼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 쪽으로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 못해서 답답하다. 세월호로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했고요. 예. 저는 이런 얘기 중에서요. 특히 김무성 대표의 말이 조금 의아합니다. 이 세월호로 침체된 경제라는 표현, 수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리 경제가 세월호로 침체가 된 건지 이를 함부로 단정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공당의 대표로서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보다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좀 더 정제된 표현을 구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칫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제를 돈 먹는 사람들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에 고민이나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지적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누리당은 이른바 민생법안입니다. 이 법안들 분리 처리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전선을 그쪽으로 좀 돌려잡으려는 듯합니다. 예. 세월호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거에 합당한 근거를 좀 더 얘기를 해주셔야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 의아합니다. 네. 네. 근데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 법안이라는 게 사실 네.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고 또 네. 앞서 얘기한 민생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이런 작업하고 있지만은 어제부터 정의당이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 말씀하신 내용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 법안이라는 거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자면 크게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크루즈 산업 육성법, 주택법 개정안, 또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는 민생과 거리가 멀다. 일부 기득권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실상의 악법들이다라는 예. 게 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그리고 다수 시민사회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전부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왜 새누리당이 말하는 법안들이 민생과 동떨어진 건지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료법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이긴 한데 이미 예. 많이 다뤄졌으니까 다른 법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례로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에 그 내용의 핵심이요. 결국 용산 성심여중고 앞 화상 경마 도박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거 허용하고 그다음에 학교 앞 등 입지를 가리지 않고 호텔
건축 허용해서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 해치고 또 서민들이 엉뚱한 데 돈 쓰게 하는 한편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사업 영역을 넓혀주는 결과밖에는 없다. 이게 대체 민생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주장입니다. 예. 크루즈 산업 육성법이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부의 의중까지 반영해서 작년에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2만 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대상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이 비슷한 구조로요. 해운조합법에 의해서 국내 항구를 오가는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한국해운조합이 맡아오다가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올려놓고 이거 민생 법안이니까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그 대형 크루즈에 타가지고 카지노 하면서 돈 많이 쓰면 그게 서민들한테 뭐 많이 돌아간다 이런 논리일까요? 그냥 서민들을 직접 도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정의당의 분석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뭐 비슷한 또 맥락 위에 있는 게 정부가 네. 엊그제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조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정말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구상이라도 봐도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 역시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예. 야권의 분석은 좀 다릅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요약을 해보자면 정부의 구상은 이 부동산 만능주의에 기반한 투기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정부는 이번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 일부 지역 재건축 연한 축소 방안 등을 제시했죠.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강남과 신도시의 재건축 기대 증가를 중심으로 집값을 일시 상향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서민주거 불안 문제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사실 이런 우려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장 전세집 구해야 되는 그 해당 지역에서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재건축 연한이 줄어듭니다. 그럼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평가되는 서울 강남 3구, 목동 아파트 단지 이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세력이 몰리고 집값이 필요 이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또 재건축 하다 보면은 잠시 거기를 떠나 있어야 되니까 자가주택 소유자들의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전세값 덩달아 뛰는 거 당연하겠고 정작 정말로 전세를 구해야 할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투기 세력과 건설사를 지원해서 집값을 띄워보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예. 일부 기득권 세력의 민원을 들어주는 게 민생을 위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 그렇게도 또 바라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은 그 야권이 얘기하는 네. 정말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민생 법안들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이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한 이 중기적합업종 특별법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만 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하는 그런 법이겠죠. 예. 그리고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전국 수십만 대리점주들을 보호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 등입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보면은 예. 일단 대기업이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벌 수 있게,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 주머니를 좀 지갑을 풀어보겠다. 이런 구상이죠. 근데 야권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직접 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와 함께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9월 3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17분, 18분을 이제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유가족들이 노숙농성 13일째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참 걱정입니다. 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족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는 대학생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에 나선다고요. 예, 대학생들이 동문, 교수들과 함께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학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예. 세월호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 서울지역대학 민주동문회 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등이 주최한 이번 행진은 잠시 뒤인 오후 3시 경희대 정문, 또 오후 3시 반 이화여대 정문, 4시에는 용산역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각각 출발합니다. 이들은 오후 6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두 모일 예정이고요. 가수 김장훈 씨가 참석하는 문화제를 연 뒤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늘 오후 6시 30분에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미사가 열리고요. 예. 오후 7시에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도회가 열립니다. 또 오후 7시 반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매일 촛불 문화제가 이어집니다. 예.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그제 지난 월요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대한변호사협회 전 협회장들이 현재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했다는 소식인데, 현 대한변협 집행부가 유가족들 입장에 편향이 돼 있다, 그런 주장이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뉴스케이를 통해서도 자세히 보도가 된 내용이긴 한데요. 예. 중요한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영무 전 대한변협 협회장 등 7명의 전직 협회장들이 그제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이들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대한변협 흠집내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7명이 과연 현재의 대한변협이 편향적이다라는 주장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기흥 전 협회장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던 때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요. 신영무 전 협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법률 대리인을 여러 차례 맡았습니다. 예. 이 외에 다른 전직 협회장들도 과거의 경력과 편향성으로 비판받고 있는 건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들의 딴죽 걸기 참으로 쪽팔린다라면서 후배 변호사들이 유족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데 격려를 해야 할 원로들이 편협한 논리로 변협활동 흠집내기에 앞장서다니 법조계의 어버이 연합 아닌가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 뉴스가 눈길을 끌던데, 동부전선 총기 난사 사건부터 윤일병 사망 사건까지 이제 군 내부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특전사 하사 2명이 포로 체험 훈련 중에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예, 어제 밤 11시쯤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공수 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특수전 훈련을 하던 23살 이모 씨, 21살 조모 씨, 둘 다 하사입니다. 예. 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대 측은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머리에 쓴 채 포로 결박 훈련을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훈련 당시에 물리적 가격이나 압박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예. 특전사는 부대 내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하사관들은 청주의 한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으며 부상한 23살 전모 하사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늘 새벽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로 결박 훈련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고 뭐 네. 당시에 그 물리적 가격이나 압박 없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고 조사 결과는 또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그 포로 체험 훈련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예,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경우에 그때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훈련인데요. 예. 일반인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고강도, 고난도 형태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얼굴에 천으로 만든 밀폐된 주머니를 씌우고 양팔은 뒤로 결박한 채 1시간가량 버텨내는 극기 훈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현재 훈련장 내부 조건이 어떠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부대 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박이나 고문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이것 자체가 위험한 훈련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물론 훈련이 위험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훈련을 중단하고 구호에 나섰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 판단인데 하사 2명이 질식사할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점에서 군의 안전사고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부대의 한 관계자는 적절하게 통제하고 훈련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잘못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 훈련이 굉장히 강도가 높네요. 이 네.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얼굴에 천으로 만든 밀폐된 주머니 씌우고 결박을 하고 1시간가량 참아내는 극기 훈련이다. 뭐 어찌됐든 이 글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훈련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방책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자, 게다가 이 훈련 살펴보니까는 우리 특전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 훈련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군에서 말하기는 이게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하던 훈련인데 올해 미국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도입해 처음으로 해본 훈련이다. 이렇게 군이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습니다. 예. 김 의원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게 5인 1조로 훈련을 했던 건데 실제 올해 처음이라고 하는 걸로 치면 선임병들도 한 번도 훈련을 해보지 않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게 사람이 죽을 정도인지 훈련 중인 건지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계속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김 의원은 또 실제 이게 훈련인지 혹은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사실은 지난달쯤에 일본 자위대의 특전사가 포로 체험을 하는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자위대의 훈련을 따라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김관진 전 장관은 자신이 장관으로 있던 당시 벌어진 군대 내 폭행, 가혹행위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예. 김광진 의원은 오늘 이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은 모든 사건을 얘기하면 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장관을 3년 반 하고 지금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 계신다라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는 건지 허울뿐인 허수아비로 세워두신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도 어제 1군 사령관이 군기문란 행위로 전역 조치된 일에 대해서 신현돈 1군 사령관의 군기강 문란 행위를 쉬쉬한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진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6월에 있었던 신현돈 제1군 사령관의 군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9월에 이르러서야 전역 지원서를 제출받으며 해임성 전역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신 전 사령관은 지난 6월 19일 위수 지역을 이탈하고 술을 마셔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전역 조치됐는데요. 이날은 6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던 기간으로 음주가 금지된 일종의 대비태세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신 사령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헌병에 엎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신 사령관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동안 헌병이 화장실에 출입을 통제했고 이에 분노한 한 민간인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제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이 강남 특혜 정책이라고 규정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850만 무주택 가구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는 부자 중심의 강남 특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우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최우선은 850만 가구의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는데요. 또한 재건축 연한을 단축시키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주택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강남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고 청약제도 개선은 부동산 가수요를 촉발시키는 정책이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현금자산 보유자를 위한 정책으로 반서민 부동산 투기 활성화 정책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예. 전국 시군구 협의회가 과중한 복지 비용에 대한 대책 마련해달라고 이 중앙정부에 촉구를 했군요. 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대책이 없다면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226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협의회는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또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단계적으로는 20%까지 확대, 이런 내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충은 협의회장은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 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지방의 복지 재원이 늘어났다면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검찰이 해운업계 비리에 연루된 35명을 기소했습니다. 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선박검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58살 이모 씨와 이 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업체 대표 54살 이모 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예. 또 뇌물을 주고받은 한국선급 간부와 해운업체 임직원, 선박수리업체, 선용품 납품업체 관계자 등 2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거의 모든 해운 관련 업체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는 불법이 관행이 되었고 이 때문에 선박 건조와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 보존을 위한 무리한 운항과 과적 등 안전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정말 이런 부분들은 빨리 근절이 될 수 있게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의 임시 개장 승인 여부 결정하기 위해서 열흘가량 프리오픈하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개장 승인을 보류하고 시민들에게 며칠간 건물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건물을 개방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기간 중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종합방재훈련이 실시되고 타워동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교통상황 모니터링도 이뤄집니다. 예. 석촌호수 주변 지역의 안전 상태도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프리오픈 기간 중 드러난 문제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시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싱크홀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임시 개장 승인 여부 결정하기 위해서 열흘가량 프리오픈한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예, 맞습니까? 그것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는데요. 예. 네. 그래도 또 롯데월드에서는 또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살펴보니까 26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26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1위를 최고 순위로 기록한 이래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한 번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부문별로 보면 기술 수용 적극성과 기업 활동 성숙도 등 12개 부문 가운데 7개에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예. 특히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 노동시장 효율성은 80위권 밖으로 평가돼 취약 부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거시경제와 인프라, 시장 규모 4개 부문은
20위권 안에 들어 강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올랐지만 비중이 높은 설문지표는 평균적으로 하락했다며 세월호 사고 등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민간 국제기관으로 1979년부터 148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마다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5년 연속 1위에 올랐고요. 예. 싱가포르와 미국이 그 뒤를 이었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6위, 중국이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오늘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전국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정말 이제는 출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걱정이 큰데요. 네. 예, 일단은 여야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국회가 지금 정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추석이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죠. 사실상 오늘 지나면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 이후에는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예.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3자 협의체라도 빨리 모여서 추석 전인 5일까지는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도 팽목항 방문을 했었죠. 예.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 아직도 10분 남아 있는데요. 10분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어쨌든 추진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했고 국회의장의 말에 한 가닥의 희망을 건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당 쪽에서 3자 협의체 자체를 이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 월요일 이 유가족과의 이 1대1 면담도 지금 거의 결렬된 상황에서 지금 여당은 어떤 물꼬를 틀지 전혀 지금 감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오히려 지금 다른 작업을 추진하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 국회 선진화법인데 어찌 보면 스스로 만든 법이 이제 다수를 자신들이 점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발목을 잡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 예. 이것도 좀 뜬금이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스스로 만들었다가 스스로 없애는 모양새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이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어쨌든 이번 주 내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 계속 이제 민생 이야기만 꺼내면서 추석 지역구 챙기기에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사실 오늘 본회의가 이제 예정돼 있긴 합니다. 예. 국회에서는 오후에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 이슈도 지금 두 가지가 남아 있죠. 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이게 지금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이 출석 과반에 이제 동의가 있어야 통과되는 건데 무기명 투표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순일 대법관 임명 동의안 문제. 이 두 가지 처리하고 또 국회는 계속 공전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민생 현안이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국민 선전전을 여당 입장에서는 편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민생 현안을 또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민생과 지금 직결된 급박한 법안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뭐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의료관광 민영화라든가 이런 법안들만 지금 들어있고, 물론 이제 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돼 있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들이 이제 일부 있긴 한데, 그건 연말 예결위까지 이제 또 여야가 쟁점을 벌일 사안들이 많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다툼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잠재적 요소들을 안고 있는 게 이제 현재 국회인데 특별법을 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집권 여당. 이게 지금 이제 하루하루 흘러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처리는 난망해 보입니다. 예. 뭐 이틀 금방 지나가 버릴 테고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에 또 다시 이제 이 정말 그 민족 대이동 상황에서 가족들마다 밥상에 올라오는 정치 현안에 대한 이제 이 국민들의 민심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제 궁금한데 문제는 지금 미디어들도 이 어떤 뉴스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추석이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큰 문제들이 터져나올 것 같다. 어찌 보면 폭풍 전야만 이번 주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어찌 보면 계속 이제 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치 전국을 다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이제 힘 있는 여당의 책임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텐데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김무성 당대표라든가 이완구 원내대표라든가 다 뾰족한 대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고심은 좀 깊어져 가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찌 보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의구심은 지금 시시각각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근데 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한 말을 보니까 세월호 사고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네. 또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을 하되 이제 네. 특별법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인데요. 네네. 근데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절박한 현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침체된 경기를 살려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 민생 경제를 강조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그 같은 당내에서 다른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개쪽 이제 전국의 흐름을 민생 경제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이분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 대통령의 어법이나 혹은 이제 김무성 당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세월호와 민생 현안 이렇게 이제 구분을 딱 지어놓고 오늘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도 분리 처리 가닥을 잡자 이겁니다. 예. 야당이 협조해라. 야당을 압박하는 거죠. 세월호 특별법이 만약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을 상황이니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야당의 책임이고 야당이 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지금 야당 대표가 유민 아빠 김영호 씨 아니냐. 이런 이제 마타도까지도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도 이제 저는 다음 주 전국을 어떻게 예측을 해보냐 하면 이 집권 여당이 나서라. 너희가 풀려고 마음먹으면 그래도 이 특별법 처리 못할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국민들의 질타가 여권으로 만약 겨눠진다면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당정청 관계가 상당히 잡음을 낼 수 있는 지금 요소가 많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여야 벽돌 구도, 3자 협의체냐 아니냐 이 대화가 지금 다 단절돼 있는 상황으로
어찌 보면 이 정치 전선이 다 구분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집권 여당 내에서 당대표와 말씀하셨던 원내대표 간의 미묘한 차이라든가 이 격돌 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지금 뭐 이 특별법 하나 처리하자라고 하는 마지막 이제 일념으로 뭐 이제 투쟁이라는 투쟁 어찌 보면 정말 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야당의 어떤 역할이 조금만 더 무력화되면 여당 내에 이제 갈라져 있는 세력 간 어찌 보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격돌이 더 노골적으로 격화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누가 이제 특별법에 물꼬를 트느냐를 가지고 아마 또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볼썽사나운 이 저 내부의 권력 투쟁이 밖으로 노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는 교착돼 있고 냉각돼 있는 국면에서 뭐 모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지금 다 말만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뭐 민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탐침해 볼 수 있는 여론은 그래도 특별법 문제 빨리 풀어야 한다.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비 내리고 있는 날이 이제 어제 오후부터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주요 그 단식을 이끌어가던 분들은 지금 단식을 다 일단은 중단하고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국민들의 참여라든가 위로, 동조, 또 여러 가지 릴레이 단식, 또 이제 개강 국면에서의 뭐 학생과 교수들의 참여 또는 뭐 시국선언 이러한 분들은 더 지금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아마 뭐 세대마다 계층마다 또는 지역마다 조금 이제 온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치가 실종돼 있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국민 여론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도 지금 이게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 어떤 보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이제 여당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작년 요맘때 사실은 이제 저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여름 청문회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들 때 굉장히 큰 사건들이 터졌거든요. 예, 예. 대표적으로 하나는 당시에 검찰을 총지휘하던 최동욱 총장에게 느닷없는 이제 혼외자 논쟁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권력의 정점부에서 밀어내쳐진 그런 상황이 하나 벌어졌고요. 혼외자 문제에 대한 윤리적인 뭐 찬반 이것이 검찰총장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그 타이밍에 터진 것은 굉장히 미묘했거든요. 당시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그 혼외자 추정 이 아이의 개인 신상 정보를 이제 사전에 털었다. 뭐 아니다. 이 공방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은 유야무야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이 집권 여당에게는 국민 여론의 지지도로 봤을 때는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격탄을 날리던 이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또 소수 진보당에게 현역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의 이제 내라는 모 사건이 터져나온 시점이에요. 예. 거기다 이제 8, 9월을 거치면서 이제 작년에 벌어졌던 현상들인데 올가을에는 또 어떤 이제 이 뉴스들이 추석이 지난 이후에 터져나올 것인지 조금 또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번 또 뉴스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이슈를 모으고 있는 뉴스가 특전사사 2명이 포로 체험 훈련 중에 질식사하는 사고인데 네. 뭐 군에 관련된 내부 문제가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좀 끔찍한 뉴스나 혹은 좀 뭐 우리 민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뉴스도 한두 번이지. 예. 사실은 어제 그 윤일병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14단의 검찰부에서 상해치사죄로 이제 기소를 해서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건 아닙니까?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가해병사 4명이 있는데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들이 심폐소생술을 이제 실시하는 등 어떤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살인죄는 어렵고 상해치사다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지금 이제 3군단 검찰부로 옮겨졌어요. 이쪽에서는 초동 수사의 부실을 다 인정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죄목이 변경이 돼서 주요 제목이 살인죄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끔찍한 상황으로 가해 병사들은 윤일병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구타를 멈추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법조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적용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군이 이것을 왜 사전에 통제하고 막고 관리하지 못했는가? 이 질타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아침 속보 쏟아져 나온 것을 보니까 이 충북 증평이죠. 특전사에서 이제 20대 초반과 중반 정말 똑같은 나이에 하사 3명이 2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은 다행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이것이 이제 또 가혹행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아침에 낳았어요. 예. 그런데 군의 발표는 현재까지는 훈련 중에 벌어졌던 사고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포로 체험 훈련 중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이제 다 특전사 쪽도 그렇고요. 이 공보단 쪽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밝히겠다. 그러고 이제 굉장히 말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포로 체험 훈련이라는 게 좀 국민들에게도 낯설고요. 예. 이 군에 다녀오신 분들에게도 낯선 용어거든요. 저도 군 복무할 영화- 때는 예.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좀 질식사와 관련된다면 화생방을 어느 정도 심하게 했길래 뭐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이 포로 체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간혹 미군 그 네이비실 영화에는 나옵니다. 포로를 잡혔을 때 뭐 이제 정부를 불지 않기 위해서 극한 체험을 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는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주 생소한 용어였는데 이게 이번에 올해 처음 도입이 된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의 입장인데 예. 해외에서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알고서도 국내에서 충분한 도입 시기에 검토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돼 있었고 이게 이 밀폐된 천을 얼굴에 씌우고 손을 뒤로 결박한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버티게 한다. 이게 지금 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데요. 가혹행위에 준하는 상황인데 이런 훈련을 또 심야 밤 10시가 넘어서 11시경에 실시하다가 훈련장에서 사망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한 소식들이 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극한적인 훈련을 방치한 것의 문제가 또 하나 벌어지고요. 지금 오늘 또 심각한 문제는 1군단장 사성장군입니다. 1군단 사령관이죠. 이 2달 전 사건이 이제 최근에 불거져 나온 것인데 만취한 상태에서 정복의 단추를 풀어헤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민관인과 이제 실랑이를 벌였던 그런 정황이 나오면서 문제는 이게 또 이제 국방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뭐 일반 사병도 이 휴가 중이나 외출 중에 민간인과 시비가 붙으면 군이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예, 그렇죠. 철저히 통제하는 것인데 이건 뭐 사령관, 사성장군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군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을 국방장관에겐 보고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뭐 군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서 보고하지 않았다. 지금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윤일병 때도 그랬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면 군은 우리가 뭐 저도 군 경험이 있습니다만 흔히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 보고되지 않는 지시받지 않는 군대. 그럼 이 군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이제 많은 인적 자원들을 징집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활용해서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이제 일정 기간 데려다가 보유하고 그 목적은 유일하게 국방 안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지금 제대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터져 나와서 그동안은 그런 병사들 간에 그냥 병영 생활의 문제로 치부됐었어요. 가혹행위나 혹은 뭐 이런 끔찍한 이 사망 사건까지도 또는 거기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까지도 터져 나왔죠. 또는 그 외에도 이제 제대하고 자살한 또 젊은 생명들 또는 이제 휴가 나와서 지금 동반 자살한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군이 꼭대기부터
뭐 별 내시면 우리나라에 별다섯이 없기 때문에 사성장군이면은 최고 위직입니다. 여기서부터 하사관에 이르기까지 또는 일반 사병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군의 이 썩고 고른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낼 것인가. 사실 지금 이 병영혁신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에 군 전문가들 다 뭐 참여해서 병영 체험하고 가서 면담하고 조사하고 그랬는데요. 심대평 위원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이제 발표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좀 현실과는 떨어져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참여했던 분들이 또 육성으로 지금 터져나온 문제가 굉장히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은 위원회 운영이었다. 예. 위원장이 밀어붙여서 뭔가 언론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발표해야 된다고 하여 동의 없이 이루어진 발표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병영을 혁신하겠다는 위원회의 뭐 활동과 발표조차도 또 부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어찌 보면 지금 정부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군의 문제인데요. 이 전투력이라고 하는 게 요즘엔 하이테크전을 위해서 뭐 첨단 기술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군이 스스로 강조하는 게 정신전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이 전투적 사기라고 하는 것은 정신력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 군 스스로가 계속 사기를 허물어뜨리는 정말 이 멀쩡한 우리 일반 국민, 시민, 젊은이들 데려다가 매우 전근대적인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고 정말 이게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극한 체험을 겪게 함으로써 정말 일평생 남을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이상한 집단이고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치할 것인지는 더 이상의 군의 자체 개혁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상황까지 왔고요. 예, 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묶어낸다면 지금 결국 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까지도 국방장관 재직 시절에 벌어졌던 이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는 뭔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군에서 뭔가 좀 이 엄정한 발표를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한다면 지금 어찌 보면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문제, 참사, 이 참혹한 문제가 4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금 덮고 있는 상황인데 예. 또 한 축에서는 군 관련 문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 어찌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감안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또 이제 살펴보니까 법조계 성추문이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 행위로 무리를 일으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 현직 판사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군 법무관 시절부터 비롯이 돼서 여러 가지 정황인데 판사가 된 지 한 이제 1년 남짓된 그런 분이라고 해요. 젊은 판사죠. 근데 또 이제 여성 2명 지금 고소한 이 피해자는 대학 후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면식범 안면 관계로 지금 혐의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팩트로 밝혀져야 되니까 우리가 뭐 범죄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 기강 문제 또는 이 정치적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다 묶으면 지금 이번 정부가 우리가 뭐 보수 정권이니까 색깔 자체가 강조하는 게 법과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가장 중요한 입버릇이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 법을 담당하는 게 법조인인데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말이죠. 지금 특히 검사가 계속 무리가 많이 있었는데 검찰개혁 문제도 있었고 검사들의 어떤 이 성적 문란 문제 이게 지금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선 전후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무리가 제일 컸던 거고요.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성도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전개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판사 관련해서는 또 어제 국가인권위하고 사법부의 충돌이 있었어요. 예. 판사가 이 어찌 보면 법정에서 피고에게 모욕감을 줬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이 민원이 들어가서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이건 피의자 피고의 이야기가 맞다. 판사가 좀 이제 시정을 요한다라고 했더니 사법부 침해다 하고 들이받아서 서면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굉장히 기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막말 판사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성추문 판사까지 오늘 뉴스에서 등장을 한 거고요. 판 검사를 우리가 같이 다 묶어서 이 법조계에서 성적 문란 문제가 이제는 개별적인 이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존중해주고 우대받는 법적 판결을 내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일탈적이고 문란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이어서 그렇지 않은 또 대다수 법조인들은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예. 개탄을 하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이런 성 관련 범죄들이 조금 이제 이 소위 하층민 못 살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이제 아웃사이더로 버려져 있고 이런 층에서 벌어지는 범죄로 이제 치부돼 왔던 것이 사실인데 예. 지금은 이 엘리트 화이트 칼라에 의한 특히 직위를 활용한 범죄 교수도 최근에 있거든요. 예. 이 교수가 학점을 준다라고 하는 직위상의 이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이 여대생들을 이제 성추행을 했던 2년간 20차례 성추행을 했던 것이 드러난 교수 사건이 최근에 또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고위직 화이트 칼라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엘리트 범죄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정부의 좀 특성하고 연결해서 우리는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투명한 사회가 예. 허물어지고 있는 징후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